일본의 돌연변이 프로젝트. 일본은 후쿠시마산 쌀을 왜 유통을 시킬까요? 그죠? 그리고 편의점들은 왜 그걸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나중에 소송이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쌀을 각 편의점에 판매를 할까요? 그죠? 뭔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또 왜 가격은 또 그게 가격을 10% 정도 싸게 판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유전자 돌연변이 식품이 뭐 딱히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모양이 뭐 색깔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모양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심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GMO라는 게 있죠. 유전자 변형식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 중에 유전자 변형식품이 있어요, 이미.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유전자를 변형시키는지는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예상을 해본, 그러니까 일본 이걸 준비를 하면서 예상을 해본 건데, 식물이나 동물은 아직까지 동물은 아닌 것 같고, 식물에 방사능을 쪼여서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좀 괜찮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콩이 뇌가 있다, 이렇게 벼가 있다 그러면 1번 벼에다가는 방사능은 1을 주고 2번 벼에다가는 방사능을 2를 주고 3번 벼에다가는 방사능을 3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죽어버리면, 만약에 벼가 방사능이 너무 세서 죽어버리면 이제 그건 접고, 그럼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사능을 주죠. 그러면 이제 씨를 이렇게 그걸 하겠죠. 다음 벼를 모종을 해야 되니까 씨가 생기겠죠. 씨를 일단 받아요. 그죠? 씨를 받아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고 또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났을 때 어떤 변화, 뭐 이삭의 변화라든지 뭐 튼튼하다든지 뭐 병충해에 강하다든지 뭐 이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걸 제가 보기엔 유전자 변형식품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품종의 가장 좋은 품종, 그러니까 사람이 먹었을 때 별 이상이 없고, 그리고 그 쌀 알수도 많고 병충해에도 강하면서 뭐 이런 종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주다 보면, 그럼 그 종의 씨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뭐 정확하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의 아이디어, 일본에 원전이 터졌을 때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일본의 돌연변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죠? 꽤 됐죠. 그죠? 꽤 됐죠. 아니면 방사능에 강한 벼를 만들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핵폭탄이 터져도 그러니까 일종의 예방인 거죠. 우리 예방 백신 맞듯이 방사능에 노출돼도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먹다 보면, 하지만 죽지 않을 정도, 몸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먹다 보면 사람 자체가 방사능에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 찍으면 엑스레이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방사능이 강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뼛속까지 이렇게 다 보이죠. 하얗게 투명하게 이렇게 다 보이는데, 만약에 방사능을 꾸준히 섭취를 한 사람이라면, 그런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방사능을 튕겨내버릴 테니까. 그죠? 아무튼 그런 걸 만들려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지간한 피폭을 당해도 다른 사람은 죽어도 이 사람은 안 죽는 거죠. 그냥 아픈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아마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옛날에 그 마루타 같이 생체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람한테 먹인, 그러니까 동물한테 먹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얼마나 버티나. 그리고 동물이 죽으면 해부를 해보겠죠. 어디 어떤 문제가 생기나. 뭐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뭐가 탁 맞아 떨어졌어요. 그죠? 멋지게 뭐가 하나가 그 품종과 뭐 조건과 그런 게 멋진 게 뭐가 하나 탁 맞아 떨어져서 새로운 돌연변이가 멋진 게 하나 생겨서 울버린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블로 치면 울버린 같이 멋진 돌연변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신품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품종과 다른 당도가 높은 다른 품종, 만약에 병충해에 강하고 바이러스에 강한 신품종이 나왔다. 근데 당도가 좀 떨어져요. 딸기라고 쳤을 때 당도는 떨어지는데 바이러스와 세균에 강하고 잘 안 죽는다. 그리고 이게 딸기가 물렁물렁한데 잘 안 물어진다. 그런 품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당도가 강한 품종이랑 접을 붙여서 키우는 거죠. 그러면 단단하고 병충해에 강하면서 바이러스도 강하고 단단하고 잘 안 무르면서 당도가 높은 신품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우리가 벼농사 실험, 지금 그 흙이죠.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에 퍼져서 땅으로 스며들어서 그 흙을 쌓아놓은 곳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죠. 벼농사를.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사능 측정기로 해보면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맞추는 거죠. 만약에 뭐 1시버트, 2시버트, 3시버트 이렇게 맞추는 거죠. 왜냐면 대기는 넓으니까, 대기는 넓기 때문에 방사능이 공기 중에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서 쌀을 짓는 거죠.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그리고 바다에 후쿠시마 원전 폐수를 방출하려고 하는 의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방수를 흘리면 물고기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될 것이고, 그 중에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강한 놈은 새로운 어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게 사람에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어종이 나오겠죠. 잘 안 죽는. 거기에서 살아남는 어종들은 어떠한 그런 거에도, 병충해에도 강하고 잘 안 죽고 뭐 그렇겠죠. 그죠? 어지간한 애가는 잘 안 죽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돌연변이를 GMO를 붙이지 않고 자연산인 것처럼 다른 지역에 심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자는 후쿠시마에서 만들고 실험을 통해서
품종이 괜찮다 그러면 그 씨만 이 종자만 그 추출을 해서 뭐 다른 지역 오염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 병충해에 강하고 단단하고 잘 쓰러지지 않는 벼가 다른 지역 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방사능이 확 줄겠죠. 그죠? 그러면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종자 확보를 하려고, 이건 신품종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도 가능하죠. 돌연변이니까 특허 출원도 가능하고, 만약에 콩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콩이 만약에 보통 한 5개가 열린다. 그러면 한 10개가 열려버리면 개인 2배로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겠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GMO는 꼭 GMO라고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유전자 조작이라고. 왜냐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GMO라고, 유전자 조작 음식들은 GMO라고 꼭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GMO들은 약간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된 거죠. 그죠? 그 콩도 일 큰다든지, 뭐 콩이 만약에 직경이 1cm였으면 한 2cm 정도 그렇게 커진다든지. 그죠? 보통 여태까지 피폭 당한 사람들을 보면 커졌어요. 몸이 팔이 한 개만 커진다든지, 다리만, 그때 그 일본의 원자 폭탄 떨어뜨렸던 조종사 그 상태를 보면 몸이 이렇게 한쪽이 되게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적당히 방사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먹어도 이상이 없을 만큼 그게 기술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필요하겠죠. 그게 연구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건 돌연변이 품종이긴 한데, 자, 이런 품종이 나오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죠? 그죠? 보통 요 한 개만 나오죠. 보통 요거 하나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건 방사능을 너무 많이 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이게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인 한 요 정도까지만 나왔다. 요거는 좀 그렇고, 한 요 정도까지로 나와서 요게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요렇게 나오거나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그랬을 경우 좀 이쁘게 나온 친구가 있겠죠. 이 중에도 돌연변이 중에 그 올버린 같은 애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 몸에 크게 이상이 없다면, 요렇게 나온 것들은 일단 이건 크기는 크잖아요. 그죠? 딸기 잼이라든지 딸기 가공식품을 만들 경우 어차피 모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은근히니까 양이 많아지겠죠. 가격은 싼데 양이 많아지겠죠. 그게 GMO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식량의 양을 많이 만드는 거, 같은 줄기의 양을 훨씬 많이 만드는 거. 그죠? 근데 이건 이제 1세대니까 그렇고, 이제 이 종자들 중에 좀 이쁜 친구를 계속 여기서 나오는 씨를 심어서 상태를 관찰하겠죠. 그럼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뭔가 특이하게 나오는 이쁘게 나오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친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 친구만, 약간 이쁘게 나온 친구만 계속 육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뭐 이런 옥수수가 나왔어요. 그죠? 엄청나게 크겠죠. 거의 2배로 커졌으니까 양이 2배로 많아지겠죠. 예전에 이런 거는 그 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 경북대학교에 계셨던 어떤 박사님이 슈퍼 옥수수라고 있었어요. 슈퍼 옥수수라고 그 이만한 옥수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거의 2개, 보통 옥수수의 2배만한 옥수수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가가지고 막 심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런 옥수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이쁘게 나오면, 끝이 약간 이쁘게 나오면, 그죠?
이제 요런 건 계속 계량하면 슈퍼 옥수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런 걸 잘 계속 2대, 3대, 4대, 5대 자꾸 계량을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중에 이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GMO예요. 그죠? 슈퍼 옥수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바짝 농사를 짓는다는 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0%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만약에 1시버트 정도의 방사능이다 그랬을 때 이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지면 이 벼들은 어떻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나. 그죠? 그걸 제가 봤을 때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한테 쌀을 먹임으로 해서 어떤 질병이 생기나, 이 정도는 생기지 않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나, 뭐 그런 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견디는지. 그 판매하는 거는 아무래도 방사능이 좀 약한 거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뭐 엑스레이나 MRI 뭐 1000번 정도 찍는 뭐 그런 거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고 돌연변이 유전자를 실험하는 게 아닌가. 그죠? 아니면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이 됐든지. 그죠? 근데 이거 바로 옆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정도면 누군가가 정책적으로 심는 것 같아요. 돌연변이를 만들려고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농사를 계속 지으면 이 사람도 피폭을 당할 텐데. 그죠? 이건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구분을 못할 정도의 쌀이 나온다. 그러면 이 후쿠시마 쌀은 어떤 강점이 있나? 그죠? 농약도 안 치고, 만약에 한번 관찰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 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럼 이걸 한 샘플 같은 거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정부에서 한번 벼를 지금 추수할 때 됐잖아요. 그죠? 지금 이 벼를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이거 슬쩍 가가지고 한 포기 정도, 그죠? 한 포기 정도 이렇게 싹 꺾어 와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는, 성분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시비를 걸어서, 야, 후쿠시마 쌀 우리 애들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야, 샘플 하나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지금 이 쌀은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GMO라는 건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그죠? 다만 저렇게 완전 핵 사고가 발생해서 막 엄청난 피폭량이 엄청나진 않겠지만 아마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걸로 알아요. 처음에 나온 건. 이게 만약에 우리 자연계에도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죠? 왜 그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얗게 변하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백마라든지, 왜 고양이도 이렇게 보면 백사라든지, 고양이도 하얗게, 사람도 엘니뇨 현상이라고 왜 염색체가 없어가지고 하얗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돌연변이에요. 그죠? 그거는 우주에서 그 지구 자기장이 약해져서 우주에서 그 지구를 뚫고 들어온 방사능의 양이 많아져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거, 더 특이한 거, 더 센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나름 피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피폭을 당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서 왜 사람 몸에 안 좋나, 피폭을 당하면 왜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 방사능, 뭐 플루토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슘을 보니까, 세슘이라는 게 왜 위험한지를 보니까,
세슘은 굉장히 저온에서도 폭발을 한대요. 그러니까 상온이면 더 잘 터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세슘이 사람 몸으로 흡입이 되면 어떻겠어요. 그죠? 내 몸에서 폭발을 하겠죠. 아주 미세한 양이 들어와도 내 몸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열이 나겠죠. 심하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장기가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슘은 위험한 것 같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그 원자력 원리를 알면,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한 거는 원자력은 1번 공이 2번 공을 치고 2번 공이 3번 공을 치기 때문에 그런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건 다 접어놓더라도 일단 그런 핵 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을 이렇게 때리고 다닐 거예요. 그죠? 내 몸을 이렇게, 내 몸에 있는 분자를 치고 다닐 거예요. 그런 중성자 같은 게 만약에 들어오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겠죠. 그죠? 온몸이 굉장히 극소량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있는 분자들을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연쇄적인 폭발을 하면서 뻐근하고 어딘가가 아프겠죠. 그러다가 힘이 떨어지면 뭐 안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대변이나 소변으로 나오든지,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지고 몸이 약하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아마 사람은 보통 화기가 머리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몸에서 막 부딪혀서 열이 나면 내 몸에 있는 피와 혈이 다 머리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의 활동이 정지가 되면서 배에 가스가 차겠죠. 소화가 안 되니까 배에 가스가 차고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감각이 위에 피가 없기 때문에 위에 감각이 떨어져서 자꾸 뭔가를 먹는 거예요. 흡사 좀비처럼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서 배에 이제 썩어가는 거죠. 음식물이. 배가 고프니까 뱃속에 뭔가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방구가 나와요. 그죠? 무슨 썩은 방구 냄새 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변이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 장을 이렇게 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장이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야 변이 밖으로 나올 텐데 변이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못 움직이니까. 유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유압기계 보면 유압이 다 위로 쏠려서 밑에 유압이 빠진 거죠. 그래서 힘이 빠진 거죠. 그 더우면서 머리는 뜨거워지고 활동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대변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죽는 거예요. 몸이 약하거나 만약에 술 담배를 많이 하던 사람, 뇌졸중 환자였으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뇌혈관이 터질 테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GMO 같은 경우 판매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전하고 동물한테 먹였을 때 동물 실험 같은 것도 해보겠죠. 죽는지 안 죽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를 돼야 파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GMO 안 먹죠. 그죠? 그냥 풀만 먹은 그런 소들만 먹죠. 고기를 먹어도 그 들판에 풀어놓은 풀 뜯어 먹은 그런 소들로 스테이크를 먹죠. 그리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GMO 사료를 먹인 이상한 사료나 GMO 사료를 먹인 소고기를 먹죠. 그런 소고기는 어때요?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 소고기가 저렴할 수도 있어요. GMO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미국 소들은 저렴할 수 있어요. 가격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대량 생산한다고 그렇게 싸게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막 방목하고 막 돌아다니면 살이 다 안 찌거든요. 가다 놓고 키우고, 가다 놔서 사료를 먹여야지 살이 찌죠. 그래야 빨리 적게 먹고 빨리 이 키로수가 늘어나죠. 그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한튼 이런 걸 이제 운동 선수들한테까지 먹이는 거죠. 그죠?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방사능 식품뿐만 아니라 거기 뭐 주변 바다도 약간 지저분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도쿄니까 도쿄가 대도시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바다가 지저분하겠죠. 그 바다 인근 바다 주변은 상당히 더러울 거예요. 그죠? 그 오폐수, 그 대도시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뭐 이런 게 엄청 날 테니까 정화를 안 하고 그냥 바다에다 다 그냥 버리나 보죠. 그죠? 근데 뭐 한국도 뭐 다르겠네. 그죠? 한국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지금 그 한국도 얼마 전에 그 보호 열었을 때 그 녹조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그 똥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그 가축 분뇨, 소똥 분뇨 이런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한 거예요. 그죠? 나만 건강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바다에는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자정작용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 안에 해조류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폐수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먹고 자란 생선을 우리가 다시 먹는 거예요. 그죠? 농축이 된 그 지저분한 게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지류에서 최소한의 이 정화 작업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 공장에서 안 하면 최소한 정부에서라도 그런 걸 해야 돼요. 공장들이 영세해서 그 공장마다 그런 시설을 못 갖추면 물론 좋고 양심적으로 정화 처리해서 보내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받아가다 뭐예요. 그죠? 그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몇십 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죠? 뭔가 대형 정수처리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죠? 대형 정수처리장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죠? 지금 다 그 수문을 열어서 물을 다 밖으로 뽑아냈죠. 다 밖으로 빼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조가 여전히 있어요. 그죠? 여전히 녹조는 있어요. 그죠? 뽑아내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죠? 물론 좀 더 심할 수는 있겠죠. 좀 더 심할 수는 있겠지만 물을 갖다가 다 밖으로 내보냈다고 해서 녹조가 안 생기진 않아요. 그죠? 녹조는 계속 있어요. 그죠? 뭐 물이 뭐 맑고 깨끗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최근에 폭풍이 많이 와서 그런 거죠.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그 더러운 물들이 이렇게 다 쓸려 내려가서 그런 거지. 그거는 그쪽은 보호가 없기 때문에 보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뉴스에서는 무슨 이걸 수문을 열어서 계곡물이 깨끗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오히려 더 더러운 물이 오죠. 왜 그러냐면 이 녹조물이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뜨거워진 물로 태풍이 만들어져서 그게 비로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곡물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더러울 수 있어요. 검사를 해보면
왜냐 고여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아무튼 일본에 유전자 돌연변이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가서 어떤 식으로든 샘플을 달라고 해서 연구나 검사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